안녕하세요, 섭입니다.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 중에서는 가죽공방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신 것 같아요. 특히나 가죽공이라는 게 결국엔 기술적인 요소가 거의 메인이잖아요. 내가 이것을 만들고 구현을 하려고 하면 당연히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혹은 내가 누군가를 알려주더라도 이것을 알아야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봐주시고 공부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가죽공방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가죽공방 창업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물어보신 분이 계셨고요. 그 전에도 꾸준히 계셨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답은 아닐지라도 참고할 만한, 혹은 그냥 들어보면 그런가 보다라고 할 수 있는 저의 의견을 잠깐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 상황을 한번 예시로 들어볼게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짜리 조카가 있다고 한번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그 조카를 만나서 이것저것 이야기를 했는데, 이 조카가 예를 들어서 2년 뒤에 이제 대학교를 보통 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얘기를 하다가 이 조카가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삼촌, 저 대학교 갈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물어보겠죠. 아, 그래? 어느 대학교 가고 싶은데? 혹은 어느 전공을 하고 싶은데? 어느 과를 가고 싶니? 라고 물어볼 겁니다, 대부분은. 이게 저뿐이 아니라 대부분의 이미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 대답하는 그런 방식일 거예요. 당연하죠. 대학교라는 게 정말 두리뭉실한 그 덩어리인 거잖아요. 그 안에서 방향성과 그런 것들이 정말 많잖아요. 이과를 가가지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저과나 이런 전공을 통해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정말 이 방향성이라는 게 많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죠. 그런데 이 친구가 그냥 다짜고짜 그러는 거예요. 아, 저 그냥 대학교 갈 거예요. 그냥 대학교로 가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속이 답답한 거죠. 이 대학교를 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대학교를 어느 과나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가 중요하니까, 즉 목표랑 방향성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야 내가 여기서 이 대학교는 4년이면 4년, 의대나 이런 데 6년이나 그런 것들을 투자를 하면서 내 인생의 방향성, 그리고 좀 뭔가 나아가는 그런 이제 목표라든지 그런 것들을 설정을 해서 나가는 게 더 효율적이니까 엄청 답답할 겁니다. 그냥 무작정 대학교 간다고 하면. 가죽공방 창업과 관련돼 가지고 이 실력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예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건 이 대학교, 이 조카가 그냥 대학교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실력 당연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실력을 고민하기 전에 내가 어느 방향성, 어느 목표를 생각하시는지를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내가 가죽공방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 내가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정도 수준을 맞추겠다라든지, 예를 들어서 아니면 나는 제작 위주로 가겠다. 그런데 이 제작도 소품이나 이런 것들, 차키 케이스나 키링이나 이런 걸 대량 생산해서 하겠다라고 하실 분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뭔가 가방이나 이런 것들을 멋들어지게 내 브랜딩을 해가지고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내가 수업 위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수업도 원데이 클래스 위주로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클래스 101이나 그런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을 해서 거길 통해서 부자재도 팔고 내 강의도 팔고 싶다라고 접근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아니면 조금 대형 이제 아카데미나 그런 것처럼 그런 부분을 꿈꾸시는 분도 계시겠죠. 이 가죽공방이라는 것도 방향성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혹은 원하는 목표가 다를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표와 그 방향성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를 알고 채워나가시는 게 두 번째예요. 즉 목표와 방향성을 먼저 설정을 하시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면 그것을 채워나가는 게 두 번째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차키 케이스나 소품이나 키링 이런 것들을 대량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고 했을 때 내 목표가 확실하다고 하면은 이 가방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지 않아도 되긴 합니다. 네, 꼭 만들 필요는 없는 거예요. 물론 내가 어떻게 할지를 모른다고 하면은 우선 배워놓고 나중에 쓰겠거니라고 하는 그런 접근 방법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정돼 있고 내 돈이라든지 그런 것도 한정돼 있고 짧은 시간 내에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고 싶다라고 하신다고 하면은 이 목표 그리고 방향성 설정을 먼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제가 예시로 든 이 조카 이야기, 이 대학교 가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이 조카가 조금이라도 시간 낭비를 하지 않고 뭐 대학교 가서도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헛걸음치지 않게 하려고 하면은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 먼저 체크를 해주는 게 당연히 중요하겠죠. 성향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고 이 친구가 원하는 거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해서도 조언을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먼저가 된 다음에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이 성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부족하면 그것을 채워 넣으면 되는 거고, 그게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다른 요소들을 채워 나가는 게 중요한 것처럼 이 가족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목표랑 방향성 설정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거기에 부족한 실력을 채워 넣는 게 두 번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 방향성, 목표라든지 그런 부분을 세워놓고 시작한 게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찌 보면 후회하는 그런 부분 중, 그리고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물론 그로 인해서 정말 수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그런 방향성이나 목표,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우왕좌왕 좀 갈팡질팡한 것도 좀 많았었고요. 어찌 보면 제 지금 흘러온 인생, 제가 이제 고려대라고 하는 이제 명문대, 그리고 대기업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이렇게 온 것도 이렇게 돌아온 거잖아요. 그게 비효율적인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시간이나 돈이 아깝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려고 이제 하는 그런 부분도 조금 있고요. 나중에 이제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넘기고 있는 거거든요. 당연히 저도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합니다. 제가 만약에 이것을 할 운명이었다고 하면은 대학교를 가지 않고 바로 시작했으면 지금 경력이 10년이 훨씬 넘어가고 비용이나 돈이나 그런 것도 많이 아끼고, 흔히 말하는 제가 가지고 있는 뭐 명성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름값이나 이런 것도 많이 높아져 있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세상에는 정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 또한 참고 삼아서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설령 내가 이 목표라든지 방향성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목표랑 방향성 설정에 대해서 단 한 번만이라도 먼저 고민만이라도 해보셨으면 좋겠다. 내가 가족공간 창업을 생각한다면 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고민이라도 한 번쯤은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이 왔다 갔다 하고 뭐 정리가 되어 있진 않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